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안정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 내는 수입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만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법에는 안내문상 나타나지는 않지만 법상으로는 함께 신고해야 하는 요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를 누락했을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세금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종합소득세는 기장 의무에 따라 신고 방법에 따라 수익 금액이 달라지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경우에는 수익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시지만 종합소득세법은 그 대상이 넓고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그 신고 방법도 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법상 세액공제도 대표님이 일반 과세자냐 관이과세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많이들 적용받으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대표님이 일반 과세자라면 무조건 수익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라면 장부로 신고할 때는 제외하고 신고해도 되고 추계신고 시에는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을 공부한 저희가 봐도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누락되기 쉬운 수입은 관세 환급금, 판매 장려금, 국고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금은 제조업 중에 원재료를 수입한 후 수출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항목으로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판매 장려금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끔 본사에서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매출이 아니다 보니까 신고해야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장려금 등 모든 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열거된 고용 장려금 등은 세금 부가 과세 대상이 되니 보조금을 받으셨다면 과세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익 금액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항목은 대표님들이 해주신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자동차를 구매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 사업장에 자동차를 올리려고 하니 회계사무실에서 중고로 파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봐서요. 나중에 과세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이죠? 질문을 주신 대표님의 신고 유형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시나 봅니다. 이를 설명드리려면 먼저 신고 유형의 차이부터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 따라 기장 유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높다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매출액이 높지 않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조금 더 복잡하게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유형이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간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 사업자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등 고정자산 등 처분 손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즉, 대표님이 해당 자동차를 타다가 중고로 파셔서 이익을 보셨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대표님이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자동차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으셨어도 그 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중고로 파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고 추후 그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이 나올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업장 전체를 타인에게 판매한 후 폐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제 사업장에 남은 재고가 있었는데 이 재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대표님이 사업장 전체를 넘겼다는 것으로 보아 포괄양수도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포괄양수도를 할 경우 폐업 시 남은 제한은 모두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은 해당 재고의 시가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익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매출로 보아 손익계산서의 기말재고의 영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수도가 아닌 폐업을 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제한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제하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제한은 소득세법상 매출은 아닙니다. 같은 폐업이라도 방식에 따라 세법적인 처리가 다르니 유의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업종에 계신 분들이 세무조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제 계좌에 입금된 모든 현금을 매출로 과세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답변이 참 쉽지 않은 영역이네요. 대표님의 그 계좌가 정말 사업용 용도로만 쓰시는 통장이라면 공무원들은 입금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개인 용도로 쓰시는 통장이라면 입금액 모두 과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즉, 조사가 나왔을 때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한 소명을 대표님이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표님이 입증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입증을 잘해서 매출액이 아님을 벗어난다면 세무서에서도 과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사라는 것이 동일한 방향으로 늘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대표님의 상황과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질문 대표님이 주신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대표님 계좌의 입금액이 매출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에 대한 증빙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재엽 세무사였습니다. 안정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